안녕하세요. 차윤환의 건강TV 오늘도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골 때리는 칼슘. 어골칼슘인데요. 돌 날라오는 소리 들리네요, 지금. 예. 칼슘은 칼슘인데 어골칼슘 건강기능식품계의 핫 이슈 신흥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골칼슘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칼슘이라고 하는 것들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내가 좀 칼슘을 알지 어디까지 아세요? 물어보면은 그냥 우유? 칼슘 보충제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칼슘 섭취가 잘 되지 않는 식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식이섬유, 한국 사람들이 식이섬유는 제법 잘 섭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쪽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죠. 칼슘이 어디에 중요하냐? 뼈에 중요하고 골다고 혹저 다 중요한데 오늘 일단 간단하게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슘의 양을 한번 말씀드리면 남자는 800mg. 자, 800mg 느낌이 안 오죠? 0.8g. 0.8g 그래도 느낌이 안 온다. 각설탕이 한 3분의 1 정도의 칼슘을 먹어주는 게 매일 먹어야 되는 칼슘의 양. 티스푼으로 하면 한 3분의 1? 그럼 생각하세요. 얼마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슘 공급을 많이 해주는 식품들의 칼슘 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 좀 많이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돼지고기 삼겹살. 맛있겠다. 우유, 달걀, 검은콩, 황태. 이 중에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거 황태입니다. 황태가 415mg. 그러니까 성인 남자로 놓고 보면은 200g의 황태를 먹으면 1일 권장이 되죠. 그러니까 황태로는 1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자, 우유는요 100g,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잔에 100mg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먹어야 되냐? 800mg. 우유 800ml 마음 놓고 먹으면 먹지만 매일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주위에 흔치가 않죠. 삼겹살 100g당 8mg. 삼겹살을 통해서 800mg을 먹으려면요 삼겹살 10kg입니다. 삼겹살 10kg 먹으면요 통장이 많이 아파. 살쪄. 그리고 지방이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삼겹살을 통해서 칼슘을 원활하게 공급한다. 이거 어려워요.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로 먹는 거 달걀, 우유,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걸로는 800mg의 칼슘을 섭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칼슘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이놈의 자식이. 칼슘을 먹어서 이게 날랄랄랄라 그리고 배로 들어와요. 그럼 들어왔으면 우리 몸이 야 칼슘아 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자. 소화 흡수를 시키려고 하는데 뭐라고? 칼슘 이놈이 말을 안 들어.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흡수율이라고 하죠. 흡수율. 내가 100개를 먹었는데 그 중에 몇 개 흡수가 되는지 식품들 중에서 이 흡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우유예요. 한 33% 정도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칼슘의 함량은 적은 편이지만 흡수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칼슘의 대명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 칼슘을 먹는데 중요한 건 함량, 흡수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되고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칼슘을 먹어봐야 그냥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식품을 통해서 공급받기 생각보다 함량적으로 어렵다. 두 번째, 그것들의 흡수율이 매우 낮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그걸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학적으로 흡수율이 높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칼슘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구연산 칼슘, 글루콘산 칼슘, 탄산 산화칼슘 이런 수많은 칼슘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절대 강자가 없느냐? 얘들도 뭔가 다 단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옛날에는 칼슘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칼슘이 어디 많이 있어? 뼈. 그러면 뼈 중에 어느 뼈가 제일 흔하겠어요?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소뼈. 왜? 소 도축하면 나오잖아. 무골칼슘이라는 걸 만들어. 그런데 왜 얘네가 대사가 되지 못하냐? 흡수율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번에는 조개칼슘, 진주조개, 펄칼슘이라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진주조개의 껍질이 보면 칼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추출을 해내서 칼슘제를 만들게 돼요. 흡수율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유 칼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우유에서 칼슘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는 뭐예요? 100g당 100ml. 정말 적은 양이에요. 0.1%의 칼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우유 칼슘에 대한 분위기를 높게 해주냐? 아까 뭐가 높다고요? 흡수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최근에 어골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물고기의 뼈에서 얻어낸 칼슘입니다. 자, 물고기도 뼈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물고기 있겠어요? 물고기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 그러면 뭐 우럭? 광어?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야, 우럭하고 광어 나와봐야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참치. 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참치를 어디? 통조림 공장. 참치 통조림 공장 가면 뭐만 쓰겠어요? 참치 살만 쓰겠죠. 뼈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칼슘을 얻어내는 것들이 바로 이 어골칼슘의 접근이죠. 어골칼슘에 사용할 뼈를요, 그냥 천도에다 넣고요,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살이나 피나 단백질 같은 것들이 다 타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아? 순수한 뼈 그 자체만 딱 남죠. 그렇게 만든 것들이 바로 어골칼슘이에요. 자, 어골칼슘의 장점을 얘기할 때 판매를 하는 회사들은 흡수율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는요, 칼슘을 먹으면 흡수가 된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칼슘과 인의 비율이 1대1 또는 2대1 정도의 비율을 맞아줘야지만 흡수가 잘 된다. 이 비율이 깨졌다. 그러면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콜라 마시면 뼈 썩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콜라 마시면 콜라의 산이 뼈를 약하게 한다 이런 미친 소리예요. 콜라를 마셨으면 콜라가 어디로 가? 소화기관을 통해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소화액에 의해서 콜라의 산성은 다 중화가 됩니다. 중화가 됐기 때문에 그 콜라가 우리 뼈를 삭히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름대로 영양학적으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콜라라고 하는 또는 탄산음료라고 하는 건 인의 비율이 높아요. 1대1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탄산음료를 먹으면 인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 때문에 칼슘의 흡수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탄산음료 먹지마, 콜라 먹지마 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느냐, 가뜩이나 먹기 어렵고 흡수가 안 되는 칼슘이 그거 한 잔 딱 마시면 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위에 애를 키우고 있는 분들, 아이들에게 탄산음료를 먹지 말라고 얘기할 때 명확하고 냉철하게 그것을 먹게 되면 우유 2잔을 더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고 우유 2잔을 더 먹이세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칼슘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인과 칼슘의 비율이 맞아야지만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건강기능식품은 솔로 가수가 아니고 아이돌 그룹이다. 어골칼슘 역시 2020년 후반부터 그 법칙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 어골칼슘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을 여기 딱 식품안전나라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은 제품은 광동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어골칼슘인데 얘네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기능성 원재료의 1번이 뭐냐면요, 비타민 D 혼합제제.
대구뼈 추출물 황산 망간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폴리감마 글루탐산 PGA 이미 저희가 했어요. 비타민 K1 혼합제 이렇게 총 5가지의 기능성 원재료가 공시가 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가 돼야 되느냐? 뼈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칼슘을 먹어라. 혈관으로 흡수가 돼야 된다. 뼈로 가야겠죠. 뼈한테 칼슘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뭐가 됩니까? 뼈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슘의 흡수에 연관을 주는 영양소, 그게 바로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어골칼슘들을 보면 거의 원재료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게 비타민 D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PGA, 체내 칼슘 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니까 칼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조적으로 흡수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같이 넣어야지만 흡수율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제품들의 특성이 칼슘을 어떻게 더 흡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뼈에 가서 잘 부착시킬 수 있는 쪽에 연관이 있는 것들을 다 콜라보로 시켜놨다는 거죠. 비타민 D는요, 지용성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D 역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많이 아픈 특성을 갖게 돼요. 그런데 비타민 D 제제를 드시고 어골칼슘에 있는 비타민 D를 또 드시고 그리고 다른 또 종합 영양제의 비타민들을 또 드신다는 건 내 몸이 또 너무 많은 비타민 D를 섭취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몸에 나쁜 과잉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타민 제제를 먹고 있으면 어골칼슘을 선택하실 땐 비타민 D가 없는 거. 칼슘이 우리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칼슘 자체도 너무나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의 신장이나 혈액 쪽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칼슘 과잉증이 있습니다. 드실 때 칼슘은 우리가 뭐 혈액 검사나 또는 아니면 식사 검사를 토대로 해서 내가 정말 칼슘을 적게 먹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과 검사 같은 것들을 좀 거친 다음에 내가 정말 칼슘과 관련된 걸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실 것을 권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식사와 더불어서 가볍게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시는 것을 권하고 싶네요. 자, 2021년이 돼서 건강 있는 식품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벌써 2번 동시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21년도의 건강 기능 식품 신제품들은 콜라보, 아이돌 그룹화가 돼서 이것들을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성분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골라 먹을 때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먹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나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지 많이 먹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별로 많이 없어요.